네,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왔던 TMI가 오늘은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진행자인 최희마를 패널로 모시고 TMI 시장의 전략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전략을 알아볼까요? 시장 전략? 네, 시장 전략은 무엇보다 종목이죠. 한 발을 바로 가볼까요? 종목이죠. 종목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의 한 발? 네. 오늘의 TMI 한 발은 기업을 선택할 때는 요즘 시장 패턴이 좀 회전도 빠르고 뭐라고 이제 방송용은 아닌데 네. 그 시세 수급이 막 형성되는 그런 시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비방용으로 해주세요. 비방용? 작전의 천국. 비방용이고, 이게 농담입니다. 네. 이제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왜 전문가들이 잘 얘기하는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업 선택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위치, 그리고 재료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4x4라는 기업을 이미 예고는 해드렸으니까 네. 4x4를 보는데 자,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적당히 오늘 또 지금 AI 관련돼서 이슈가 또 쓱 올라오는데 관련성이 있죠, 이 기업은. 재료는 OLED 어제 나왔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2K를 8K로 전환하는 그 솔루션이 픽셀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화질 개선 딥러닝 솔루션. 용어는 길지만 화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과거에 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CCTV의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억울한 그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왜 됐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색 보정, 그러니까 이 화질 보정을 할 때 약간 좀 2차원적인 좀 그런 디바이스들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AI가 또 훨씬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초고화질 컨텐츠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AI가 지금 힘들어간 이유가 챗GPT가 데이터 소스를 어디서 구해오느냐가 지금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 저도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쭉 나오는데 다 좋은데 숙명여대를 졸업한 최희마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숙대를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데이터 소스를 과연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각국마다 지금 논란이거든요. 근데 영상이나 그런 것도 다 이제 자산이 될 수 있고 저작권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하여튼 초고화질 콘텐츠 지금 한 100만 건 이상을 이 회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스톡 영상을 좀 공급하는 유명한 업체가 스톡셔터라는 데인데 스톡셔터가 지금 시가총액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한 5조 원 좀 안 돼요. 4조 5천억 정도 되나? 네, 이제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네네. 분들. 그러면 영상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있는 거에 상관없는데 뒷 배경이라든지 짜집기 영상을 할 때 영상도 사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인데 미국의 이제 셔터스톡이 제일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이 키커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4x4가 그거를 공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좋은데 어제 OLED라고 하는 선명한 8K의 이제 실사에 가까운 이런 기술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선정해봤고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제일기획 이런 데 공식 협력사이기도 하고 자 그럼 마지막은 수급인데 네. 지난번에 AI가 도출되면서 확 한번 솟구쳤거든요. 다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물려 있는데 물려 있는 주체들이라는 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주주 구성을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유경 자산이 한 6% 있고 제일 독특한 주주는 JYP 엔터가 5%를 가지고 있어요. 왜 JYP 엔터가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인수합병 하려고 그러나? 그거는 추측이지만 요즘 SME 하이브 때문에 논란이 있었듯이 근데 본업에서 자기네 영역을 확장할 때 필요한 도구들의 회사들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냥 설입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네. 지난해 이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건 당연히 투자를 많이 했죠.
상장 이후에 보통 회사들이 투자를 해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단행하면서 실적이 조금 지난해 안 좋았지만 안 좋았던 그 실적의 주요 이유가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시장 악화에 따른 컨텐츠 제작 수주량 감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OLED, 대규모 투자 물론 이게 꽃이 피려면 한 1년 후겠지만 투자에 단행하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정반대의 실적이 올해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라는 생각에 4x4 시가총액 1,800억이니까 작은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충분히 실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또 2분기에는 실적 시즌이 있는 만큼 성적표가 또 공개되면 사실 주가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실적이 확 늘어나면야 좋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뭐 YOY, 그렇죠. 뭐 M2M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번이 얼마나 저기 했느냐. 근데 지난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에 대한 수혜 모멘텀 콘텐츠 기업 4x4가 오늘의 한발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OLED를 또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물론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안 좋은 걸 숫자로 딱 직면하면 그래도 주가에 크게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을 텐데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소부장단의 흐름도 적자만 안 나면. 영업 적자를 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쇼크입니다. 엄청난 충격일 텐데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영업은 흑자인데 흑자 폭은 줄겠죠. 많이 줄어 있는 거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의 역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서 막 역사적인 그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올 때 주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역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이제 매크로 환경을 봐야죠. 어제 이제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매크로 환경을 봐야죠. 라고 짚어주셔서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지만 고용지표 발표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네, 특히나 뭐 사실 어제까지 발표된 지표들이 약간의 균열이 생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요일 발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다라는 게 고용이 지표가 미국 고용 시장은 독특하게 이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제 나온 게 졸츠라는 게 나왔거든요. 졸지. 네. 본문을 풀로 쓰면은 뭐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 이렇게 되는 발음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구인 시장이에요. 구인.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job market, job opening이 열린 건데 매월마다 1,000만 명씩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어제 99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시그널이다. 이제는 해고를 단행했던 것들이 지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뭐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또 계속 나오거든요. 비농업 부분 고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ADP 민간 고용 이런 데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다음 주 12일 날 미국에 이제 3월 달 CPI가 나와요. 그렇죠. 요게 이제 5%대로만 낮아지면은 지금 기준금리 5%니까 충분히 뭔가 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번 전향하지 않을까? 그럼 좀 다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올까요? 계속해서 이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 부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 가지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은행 문제도 그렇지만 네. 계속 도출이 확대되면은 문제가 결국에는 그 금리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뒤에 있고 금리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길 그렇게 손 모아서 기도했는데 레이버 마켓이 이제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럴 때 하필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로 추정이 됩니다. 유가를 감산하면서 네. 탁 땡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유가.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엉켜 있는 부분은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이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은 뭐 또 들고 일어날 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안 올리면은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한 25억 원씩 이자를 내요. 35억인가 25억인가. 하여튼 가스공사가 지금 하루에 한 13억 정도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데 25억 13억 맞네요. 말이 25억 13억이지 큰 돈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망할 수는 없어요. 나라가 휘청거려도 이거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긴 한데 지금은 한전채를 발행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한전채를 발행하니까 모든 채권 시장에 수급을 다 빨아가가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고 금리가 맞아요. 자극받고 순차적으로는 안 좋은데 안 올리자니 여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게 국내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약간 난제고 해외도 마찬가지의 그 인플레이션인데 일단 미국의 눈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전 세계 금리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완화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은 재료니까. 그럼 그런 좋은 재료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종목 장세는 더 세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앵커가 앞에서 말해줬지만 배터리 음. 급속 충전 네네네. 됐습니다. 리튬이 충방전을 하루에도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좀 지수까지 보자면 코스피는 역시나 그 저항선 2,490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지수와 연동 봤을 때 이런 종목 장세가 지수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요? 매수가 더 들어올까요? 종목 장세라는 거는 지수가 횡보할 때 오를 듯 오히려 말 듯 뭐 이게 막 급격하게 고꾸라지면은 종목 장세 없죠. 그래서 사실 종목도 견디기 힘든데 지수가 막 덜렁 이렇게 이렇게 자꾸 유튜브 영상으로 좋아요. 네, 횡보할 때 네. 휩소라고 하는데 이 톱니 있잖아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때 종목이 활짝 꽃을 핍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같은 꽃만 펴서 결국에는 아까 우리 오프닝에 제가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하니까 수급이 이제 조금 분산되고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좀 딱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OLED가 어제 상당히 큰 의미를 반영했다. 6세대에서 이제 8세대, 8.6세대, 8.7세대 얘기하는데 이게 마더 글라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큰 메인 글라스, 메인을 얼마나 쪼개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6세대에서 8세대면 2배, 두 배가 커지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몇 년 동안 기간을 두고서는 어제는 4조 원 얘기했지만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 엄청난 돈들이. 그럼 더 들어갈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그 2차 전지 수급이 분산되는 쪽이 반도체 소부장은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겠네요. 일단 PO라는 발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시작을 했으니까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는 연관 기업들을 빨리빨리 찾겠죠.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짝 흘렸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빵 떠버려가지고 맞아요. 뭐 시세는 저도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 가장 큰 호재에 반응하는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한발에서 삼성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최고의 수혜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내일 하나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최고의 수혜주는 내일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오는 만큼 더 강해진 거는 바이오네요. 네. 암 확대 모멘텀도 있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바이든이 갑자기 암 정복하겠다라는 그게 모멘텀이 됐는지 뭐 진단키트, 유전자, 면역 항암 쪽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도 IT하고 전몽이 돼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루닛이 강하고 뷰노,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 의료기기 쪽. 네,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AI하고 IT가 막 접목된 섞이는 형태. 뭐 그런 쪽은 시장이 항상 업사이드를 기대하니까 바이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 임상에 몇 상에 들어가고 뭐 IND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맞아요. 회사 내부 사람들도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몰라요. 기도합니다. 어렵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업버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IT가 붙는데 AI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 실체가. 거기에 이제 대해서 조금 주목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소외받았던 층들이 키 맞추기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 가장 궁금했던 건 2차 전지 추세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자리인지 네. 아니면 주춤했다가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오히려 주도주를 주는 자리인지가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주도주라고 하는 가장 강한 섹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게 꺾여버리면은 다 꺾여. 왜냐하면 그거는 수급을 풀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으로. 거기 안에서의 네, 순환. 그걸 어떻게 트레이딩을 다 따라가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더 피날레가 있겠죠. 화려한. 예, 근데 그건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진다는 시그널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번 피크 타임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그리고 되니까. 화려한 피날레 시그널은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 뭐 어허. 시세? 어떡하라고 날더라. 궁금했어요. 2차 전지가 피날레가 있다고 하면 네. 과연 그 시그널을 우리는 아.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신용, 빚내서 막 거품한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다 배터리 얘기하면은 조금 나는 배터리 빼는 게 낫겠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몰랐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발을 빼시네요. 네. 네, 위치, 재료, 수급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의 한발 종목은 포바이포였고요. 그 외에도 시장 얘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마무리까지 해주시죠. 네. 그러네요. 뭐 무난한 시장이고요. 뭐 오늘 또 비 내리는 추적죠. 그러면은 빈대떡 생각나고 파전 생각나죠. 점심을 드시든 저녁을 드시든 네,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